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죠. 정말 국민들이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거의 20일 가까이를 갖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더 미운 것은 그런 어떤 정의연, 정대협 또 윤미향 당선인을 갖다가 무조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옹호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파렴치함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혈압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동물적 감각이 있는, 어떻게 보면 스나이퍼로서 동물적 감각이 있는 스나이퍼다, 킬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하기를 정의연, 언론 제기된 의혹들 모두 규명, 신속하게 수사하라 칼을 뽑은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지난해 8월 당시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시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대 교수로 복귀했다가 곧 이어서 법무장관에 이제 지명되게 됩니다. 그 무렵에 한 8월 중순쯤 돼서 조국 씨 딸, 조민 씨죠. 조국 씨 딸에 어떻게 보면 부산의 의전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위조해서 엉터리로 갔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하 언론에서 계속 조국의 딸 문제, 거기다가 동생 사채 문제, 그 다음에 사모님의 사모펀드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윤석열 검찰은 꾹 입 다물고 있다가 8월 27일이던가요? 그날 전격적으로 관련된 곳을 갖다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일파만파,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했습니다만 얼마 안 되어서 법무장관직 그만두었어야 됐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야말로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야기했던 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목청껏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 이야기했죠. 조국 구속하라고. 근데 그 윤석열, 그 바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있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외톨이 신세, 심지어는 그 밑에 실제 검찰의 수사 인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물론 고시기수는 같습니다. 사시기수는 윤석열 총장과 같지만 사사건건 검찰총장과 다음에 중앙지검장 간에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기색이 역력하고, 또 그런 가운데 법무부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갖다가 휘어잡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윤미향 씨 사건으로 불거진 정의연 또 전신 정대협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20일 동안 국민들이 꽉 얹힌 듯이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토로할 바가 없어서 이 배 안에 무슨 큰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스릴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연 관련 언론 제기 의혹 모두 규명하고 신속히 수사하라 칼을 뽑은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7일 첫 기자회견하고 어제 5월 25일 마지막 기자회견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정말 국민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그 분노, 30년 동안 이용당했던 그 분노의 외침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의원 내지 당선인들이 윤미향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윤미향 옹호하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두고 하태경 의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워딩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김두관, 송영길 그리고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윤미향 호위무사 자처하며 국민과 언론의 문제 제기를 친일파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라면서 그 16명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 샅샅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강창일, 김상희,
김영주, 우상호, 남인순, 박홍근, 홍익표, 송갑석, 송옥주, 정춘숙, 재윤경, 고민정, 양향자, 이수진, 임오경 등 16명 이름을 제기했고, 또 이런 가운데 보면은 여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서 검은 것을 검다고 얘기하지 않고 검은 것을 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민희 씨죠.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그때 배가 고파서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밥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돈 없다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최민희 씨 같은 경우는 모금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부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참입니다. 거기다 김어준 씨, 낙검수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용수 할머니는 꼭두각시고 누가 보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는 김어준 씨는 상상력이 참 강한 인물이다. 이와 같이 갑론을박 20일 동안 국민들 가슴을 갖다가 정말 확 짓누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정의연 사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20일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골물 만큼 골맞고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검찰이 칼을 들이대고 강하게 몰아쳐도 이들이 아무리 반발한다 할지라도 국민적 분노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대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정의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의 전문 수사관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검 수사 지원과 소속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들이 이미 파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서부지검의 수사팀과 함께 정의연의 회계장부 및 증빙 자료 등 그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또 조만간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사관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검찰은 20일,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죠. 이틀에 걸쳐서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마포 쉼터, 지하실, 창고를 압수수색에 다량의 그 보면 증거들을 갖다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정의연 사건의 그 수사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판단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측에서 윤미향 그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의원들 차원에서 당선인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시위들을 치고 있고, 또 보면은 언론에 이제 보면 김어준 씨라든가 최민희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시위들을 치고 있지만은 결국 국민적 분노를 갖다 이기긴 어렵다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미 여러 단체에서 정의연 관련해서 윤미향을 고발한 사건들이 많네요. 이제 활빈단에서도 보면은 후원금 유용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에서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에서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물론 보면 윤미향 측에서는 후원금 지출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만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이상 그건 검찰의 손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안성 쉼터 얘기 있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갖다 고가로 매입하고 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검찰에 지금 보면 정의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대협과 정의연이 부실 회계 처리한 의혹,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의 모금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에 대해서 보면 본격적으로 검찰은 아마 정확하게 자료 등을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조만간 5월 30일부터 윤미향 씨가 이제 은빠지죠. 비례대표니까. 하여튼 빠지를 달게 되는데 뭐 그러면 혹자는 얘기해서 뭐 현역 의원이 되면은 이런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역대 보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혐의가 심하면은 보면 결국은 다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이제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고발된 여러 의혹들 말고도 곽상도 의원 뭐 잘 아시죠, 여러분? 그야말로 저 명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정수석을 마치고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됐죠. 대구 국회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 가족이 1993년부터인가 95년부터인가 거의 이 아파트 다시채를 갖다가 그동안 샀는데 전부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윤미향 당선인 명의의 후원 계좌를 홍보한 남편도 고발당한 상태니까 지금 수사는 일파만파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 조국 사태 때 이야기하고 판박인 것 같으네요. 마치 데자뷰를 보는 느낌입니다. 당시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문제도 그 당시 보면 그 딸 문제, 딸의 부산 의전원 문제가 계속 언론에 불거지면서 왜가 이 가장 최순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라가 뭐 이대간 부분에 있어서 말 타고 갔느니 마느니 여기서부터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감정선, 큰 미묘한 감정선. 그 국민 정서법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결국 정유라의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 또 조국 딸도 보면은 부산 의전원 문제에서 뭐 3억 그 이제 계속 번지면서 결국 압수수색 들어가고 수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경심 씨가 결국 구속돼서 200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면은 이 윤미향 씨 문제도 처음에 딸 문제부터 나왔습니다. 딸이 LA에 뭐 1년에 거의 한 1억 가까이 드는 그 무슨 음악원인가요? 음악원을 갔는데 무슨 돈으로 갔느냐 했더니 처음에 뭐 이 돈으로 갔다 저 돈으로 갔다 뭐 이렇게 저게 처음에 장학금을 얻다 말이 돌면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머 여기 이제 5월 7일 날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앵벌이의 도구에 불과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터지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해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윤미향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태 터졌을 때 처음부터 호들갑 떨지 않고 최소한 20일 이상 그 사건이 그것이 어째 자연 발생적으로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수면에 드러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낚아채는 겁니다. 2019년 8월 27일 날 그 당시 그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 일제히 압수수색 들어감으로써 그야말로 칼잡이에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도 5월 7일 물론 그 전에 이제 보면 윤미향 씨 딸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그 5월 7일 그 이용수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20일 동안 세상을 시끌벅적지근하게 하면서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이제 난 마지막이다. 이제 모든 거 이게 다다. 라고 얘기한 그 순간까지 그동안 수많은 집권 여당 사람들 나와서 옹호하고 그 이용수 할머니를 갖다가 조롱하고 심지어는 이용수 할머니를 갖다가 무슨 뭐 치매니 뭐니 이랬던 것들 다 해서 결과적으로 20일, 21일 압수수색한 물건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낚아채면서 이제 진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